오늘 안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그냥 자국민들 해외 나가지 말라고, 일본에 그냥 말뚝 박고 니들은 일본에서만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박간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에 많이 간다. 한국 가가지고 뭐 성형을 한다라든지 케이팝 굿즈를 산다라든지 음식 관광을 간다라든지 그래서 한국에 많이 간다라는 내용을 할 때마다 오상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게 엄청 많아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타이틀대로 일본 사람들은 잘 해외로 나가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일본 사람들은 해외로 잘 나가지 않을까?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실 때 여권 파워라는 뉴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여권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무비자로 어느 나라 여행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 1등.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랑 일본이 치고 온다 이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그 자기 나라 그 자부심 그걸 하는 이 얘기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국뽕 컨텐츠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아마 많이 보실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나름 여권 파워가 세가지고 해외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안 나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잘 나가지 않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항공신문사네요. 한국어로 보냐. 예,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 21.8%까지 하라. 이게 코로나 시국 때의 뉴스인데, 일본에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매년 통계를 납니다. 어떤 통계? 외무성이 여권 통계라는 통계를 납니다. 예, 이 통계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해 어느 정도로 여권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통계를 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봤을 때 21%, 20%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뉴스가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이네요. 여권 파워 세계 1위라는 일본 정대 여권 소지 비율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뭐라 하냐 여권 소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환경 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여권 소지율은 40%, 미국이 30%. 예, 그런데 일본의 여권 소지율은 확실히 낮죠. 여기에 비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외라고도 한국 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와요. 이건 환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서도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일본 사람들은 여권 자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서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왜 20대 일본인들은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항공사 이렇게 내는 거죠. 왜 답답하거든. 안 나가니까. 해외여행을 나가려면은 일단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5명 중에 1명만 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일본 인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뿐만도 아니죠. 테레비 아이치. 나고야 지역 지방방송인데 있잖아. 20대 젊은이들의 출구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랑 비교했을 때 나고야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이런 분석하는 방송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여성 잡지 캔캔인데 2018년에 이런 거 나오네요. 약 50%가 자신의 의사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적이 없다.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 손잡아서 해외여행 간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 제외하고 네가 진짜 해외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권 따가지고 뭐 가본 적 있습니까? 라는 사람 중에서 나오죠. 왼편에 남성 없다 62%, 여성 20대 없다 51%. 남성 30대 없다 46%, 여성 30대 없다 3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령대마다.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해외여행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본 인구의 50%. 그 30대 남성분 46% 안에 우리 오빠도 들어가네. 그래서 왜 안 나갈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대표적인 이유를 들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일본 후생노동서, 한국어로 번역. 일본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도 돈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돈이 있다면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평균 소득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이제 예전에 갔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 비싸단 말이잖아요. 일본 사람 느끼는 감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게 있지 않냐. 경제적 논리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일본 사람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윗세대보다 일본의 현재 세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이 더 가중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요인으로는 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물론 이게 전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좀 얘기할 때 나온 건데 2022년 11월 24일 뉴스네요. 일본인의 영어력 비영어권에서 81호 후퇴. 81호 후퇴. 스위스의 교육기관 조사인데 2012년 세계 주요 국가의 영어 능력 순위 이래가지고 뭐 네덜란드, 뭐 싱가포르는 거의 뭐 이 친구들은 공영어죠. 당장에 대한민국이 비영어권에서 36등 어머. 정도 되는데 일본은 80등.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보다 미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을 좀 자책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해외를 나가면은 그 나라 언어가 아니더라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영어를 좀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본 사람들 언어적 능력도 물론 있거니와 일본이 워낙 잘 나갈 때 자판 is 넘버 원일 때 일본어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언어의 전문 서적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자국 내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일본에서 완결이 가능한데 일본이 최고인데 이런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영어 교육도 소홀히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일본어랑 영어랑 어순도 다르고 너무 발음도 힘들어. 일본어 발음으로 영어 표현이 잘 안 돼.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 영어를 써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야. 일본에만 있으면은 안 써도 되는데 해외 나가서 내가 굳이 모험을 해야 될까? 안 그래도 가난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 내고 내가 못하는 거 해야 돼? 그건 좀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도 일본에서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말하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엄청 크다 보니까 해외 나갈 때도 자신감 없기 때문에 저는 영어 못하니까 뭔가 일어나면 뭐 안 되니까 나가면 위험하다. 그렇죠. 무섭다. 그런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안 통하면은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네가 답답한 거야. 이러면은 괜찮은데 맞아. 안 통하면은 일본은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 약간 이제 국뽕식으로 자주 쓰는 건데 뭐냐면은 짜잔. 세계는 일본의 치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뭐야, 바로 이거? 이 치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지진, 뭐 쓰나미, 뭐 태풍, 자연재해만 제외하면은 안전한 나라예요. 치안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해외에서 어디는 뭐 총기 사고가 났다더니 해외 나가면은 뭐 차에 유리를 깨고 뭘 가져간다더니 번화가에 걸어다니면은 소매치기가 많다더니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하기엔 자 해외 나가면은 돈도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언어도 용기 내서 해야 돼. 리스크가 많아. 그걸 감수하고 나갔는데 내가 일본에서 여행 다니면은 마음 놓고 물건 놔두고 나도 아무 소용없는데 여기는 주변 보면서 누가 내 걸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인 사람 성격에.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메리트가 나옵니까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나가지 않더라도 일본도 좋은데 일본 내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좀 뭔가 해외 진출, 해외여행에 대해서 단 마이너스인 걸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답은 국내 여행이다. 답은 국내 여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하나 시스템적으로 이유도 좀 하나 있다고 보이는데 여권 발행에 대해서 많이 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추미코가 정확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일본 사람의 경제적 요인 아니면은 언어 능력적인 요인 그리고 치안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 요인. 이걸 제외하더라도 일본에서 여권을 발급받기가 너무 귀찮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여권 발급받는 게 귀찮아? 물음표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물음표예요? 여러분들 그 여권 발급받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구청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 들고 가가지고 여권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아침에 왔어요. 오후에 오세요라든지 당일 발급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일본은 일단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네 뭐 아니면 시청, 구청 가야 되냐? 아닙니다. 일본 사람 여권 발급받으려면 패스포트 센터에 가야 됩니다. 역시 오산 준비하셨구나 이걸. 그렇죠. 패스포트 센터? 아하? 이게 뭐예요? 일본 각 도시 번화가에 있는 여권 신청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분리를 해가지고 패스포트 센터를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일본은. 이 패스포트 센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도쿄 기준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생활문화스포츠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권센터 창국 혼잡 상황에 대해서 오. 나오면은 자 신주쿠 유락조 이케부쿠로 타치카와 이래가지고 도쿄에서 4군데에 뭡니까 여권센터가 있는 거예요. 도쿄도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가지고 나오죠. 절차가 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 있잖아. 일반 여권 발급 신청서 한 통. A4 용지 사이즈로 기입서를 다운로드 해야 돼요. 홈페이지 다운로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필로 기입을 하고 신청서에. 그 다음에 호적 등본 또는 호적 초본을 한 통. 이거도 귀찮아. 이거 귀찮죠. 호적이. 자기 집에서 그 인쇄 못 해요. 그렇죠. 전산화 된 데는 이제 편의점에서 가능한데 안 되면은 있잖아. 본적지에 시정촌 전화해가지고 왕복 우편 붙여가지고 응. 그거 내 호적 등본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편을 날려야 됩니다. 이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권 사진 준비를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간다. 딱 들어가잖아. 가면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는가 여권? 바로 받을 수 있는가? 도쿄의 여권 신청 수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 나오죠. 자, 도쿄도 여권 창구 이 신주쿠 이케부쿠로 유락조 타치가와 6일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여권 신청 창구의 영업일 환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신청을 가. 토, 일은 카운트다운이 안 들어가고 월요일부터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휴가가 나왔어. 그러면은 난 한국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가니까 한국 가자. 여권 신청하러 가자 하는데 이게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못 가요. 신청서를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신청하러 가도 바로 받을 수 없고 다시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않겠습니다. 도쿄가 6일이지만은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 가나가는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7일, 8일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박간예가 거주하는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6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돈 내면 급행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도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데가 4곳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쿄도 엄청 시골에도 있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 신청하러 간다 하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이동해야 되니까. 그거도 아주 그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렇게 되죠.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아까 돈, 영어, 치안은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갑갑해서 어떻게 사냐. 뭔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닌가. 나라가 그렇죠.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런 뉴스 있잖아요. 이게 뭐 한국처럼 당일 발급이라든지 빨리 내놓고 일본 사람들이 여권을 보유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 뭐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를 안 나가요. 이게 뭐 나갈 시간이 있는 친구들도 이거 보는 순간에 좌절하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얽혀있단 말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귀찮으니까 아예 여권을 발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일도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둘까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 가격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쌉니다. 만 18세 이상인 분은 10년짜리 여권이 수수료가 16,000엔, 16만 원이네요. 5년짜리는 우리나라 또 한 11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어린이는 6만 원. 그러니까 여권 하나에 10년짜리가 16만 원이면은 예전에 이제 한일 간에 비행기 쌀 때 왕복 그 저가 항공 비행기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해외여행 갈 때 있잖아. 한국 가는 거 그 30만 원 정도 있으면 다 갈 수 있어. 그러면 가자 생각했을 때 이걸 몰라서 이 가격을 으하 에? 여행 가는 것만큼 수수료 필요하네. 그렇죠. 라고.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부자였다면은 이 정도 금액이야 막 해외 나간다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금전적인 요인이죠. 돈, 해외 안 나가는 이유,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너무 이유가 많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그냥 자국민들 해외 나가지 말라고. 일본에 그냥 말뚝 박고 니들은 일본에서만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래놓고 일본 TV에서는 젊은이들이 해외를 안 나간다. 일본 기업들부터 이래가지고 뭐 있잖아. 해외 다른 나라 저런데 글로벌 지향적인 사람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미디어에서 입을 털어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심리적 장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들어 두고 맞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남 탓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야 저러니까 일본 애들이 안 나가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유 납득 완료라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네요. 예. 이거면 그러네라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제 디지털청이 나오고 앞으로 여기에서 좀 바꾼다는 말은 있는데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니까 한국의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시장에 온 일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귀차니즘을 버티고 온 젊은 친구들의 말.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본 젊은 사람들이 한국 오는 거 뭐 그거 우리나라 사람 더 많이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친구들은 본인 사는 지역에서 한 곳밖에 없는 여권센터 가가지고 그 일주일 이상을 기다리고 이거 한국 와서 있잖아 뭐 돼지국밥이라든지 뭐 치즈 닭갈비 먹으러 왔구나. 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낮은 일본의 여권 보급률을 뒤엎고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몰려온다는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 일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은 잘해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출 수가 있네요. 아, 너 고생했다 있잖아. 나는 하루 만에 나오는데 넌 일주일 걸려서 여권 받아서 고생했다 이런 느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